제118차 재해동포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해동포 포럼 권유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연일 1,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4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또 소통을 하면서 본 강연회를 저희가 함께 해야 하겠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본 강연을 위해서 자체 설비와 자체 기술로 이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남기 홍보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현지 국가에서 볼 때는 다문화 영역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다문화 분야의 개척자이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포럼 이사님이신 정지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 뜻깊은 강연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어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정지윤입니다. 안으로의 세계화를 위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50분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재해동포 포럼에서 나라별 재해동포의 글로벌 인재 모델화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어떤 강연을 듣는다라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현재 UN에 등록된 180개 나라의 우리나라 재해동포,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재들이 749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인간 도구로 어떻게 한국에서 이 이민, 다문화, 이주민, 글로벌 상호문화 이해 시대에 활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거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차별과 복지를 얘기할 때 복지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저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차별이란 우리가 물질적인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차별은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과연 내 강의를 어떻게 들어줄까? 눈빛을 보고 서로가 어떤 느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가정, 유학생, 난민, 그 다음에 세터민과 탈북자까지 중도 입국 자녀까지 과연 이분들을 한국 국적을 딴 상황과 따지 않고 중도에 있는 과정에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외국인 신분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항상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협의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단일에서 다문화로 다민족으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학문과 관련 현장 활동이 어디까지 와 있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와 그리고 관련 민간 단체들이 어떤 협의체를 이루어서 공교육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보조 역할의 현장 학습들이 어디까지 나와 있으며, 이런 현장 학습들을 통한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학교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강의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장에서 소통을 이루어 줄 수 있게 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000개라는 직업군 안에 과연 이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하고, 각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한국 안에서 나라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최초로 명지대에서 이민학과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에 20개 대학에서 학문이 아닌 40시간과 80시간이라는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드디어 민간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 상담사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학문이 시작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13년과 2015년도에 출입국 관리 법령 시행 규칙에 의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인정하는 요건과 이수 과목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아닌 특수교육으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법령 시행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전문가가 절실하다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에 드디어 NCS 국가직능 능력 표준에 의한 진로 취업 컨설턴트 자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도에 서울시와 진로진학 상담사와 지역 자체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 진학 진로 상담사라는 70명이 배출됩니다. 드디어 2021년 올해 9월부터 일반 계열과 교육 계열로 나뉜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법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학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떤 다문화 사회 전문가 직업군을 개척해서 우수한 인재로 현장과 이론을 갖춘, 우리는 지금 어떤 기초가 갖추어져 있는 외국인을 맞이하는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나라의 인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이론과 현장을 갖추어서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정책 담당 20개 부처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미래에는 다가옵니다.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우리는 이제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주위의 협업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 담당 중앙 부처가 20곳이 됩니다. 이름은 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지 못할 때는 정보를 알아서 안내를 해주는 것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해외에 있건 한국에 있건 서로가 정보 소통과 정보 전달만 잘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줄줄 읊기는 못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중앙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기획재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자, 과연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민으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이 20개라는 부처를 한국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17개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룬 민간단체들이 어디까지 모양을 만들어서 국민과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보로서 알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이민 다문화 이주민 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슬로건은 좋지만 과연 최근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이 106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벌써 2.1%에 달합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천여 명입니다.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이나 방송에서 스스로 선한 영향들이 많이 전달될 수 있게끔 정보 전달의 역할도 미디어의 역할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다문화 공존법도 배워야 하지만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전문 영역에서의 활동이 확대됨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류 외국인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학교와 현장에서 만들어감이 중요합니다. 공교육에서의 역할을 학교 밖으로 뽑을 수 있는 민간단체와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외국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나라 749만 명이라는 재외동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언어를 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자,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를 기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께 있은 다음에 180개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나의 흡수가 되면서 서로가 상호 상생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체를 한번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회통합기관, 많은 기관들이 하나의 다문화를 위한 단체들로 구성이 된 거를 지금은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하나의 글라스타워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다문화와 교육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국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한 명의 다문화인이 있건 어느 지역에 80%의 다문화인이 있건 그 지역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문화의 모델을 만들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지자체로 넘어가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정책과 제안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과연 몇백 개나 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사회통합기관을 제외한 민간 단체들이 30년, 20년 동안 어떤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를 만들어 왔고 정착을 시켜 왔는지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하나의 구청에서 15개 기관을 협업을 시킵니다. 공무원들은 최소 6개월에서 4년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된 하나의 담당자분이 바뀜으로 인해서도 그 협업체의 역할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돌아가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군구 지자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 그 다음에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 외국인청, 다문화 공동체, 도서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대표자, 다문화 교수, 강사, 상담사 등 이런 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타워를 지자체에서 일구어낼 수가 있습니다. 협의체 기관으로 이런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만 케어를 할 때 최소 7개에서 8개의 나라가 커버가 됩니다. 그 나라만을 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7개 나라만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180개의 어떤 나라가 들어와도 그 모양새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협의체들이 지금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과연 뭘까? 큰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글로벌 인권 포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의 발제자들은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다문화 모형이 좋습니다를 외치기 전에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자체의 정성스러운 모델들이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민 정책이란 해외로 나가는 송출 개념과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수민 개념의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제대로 된 한국형, 대한민국형 이민 다문화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는 이민청이라는 별개의 청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에서 행정 업무를 모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입국하여 체류, 출국, 입국까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부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부입니다. 이민 정책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세 가지가 기본으로 우리나라에는 기저에 있습니다. 2007년도 하인즈 워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방문을 할 때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3개년차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이 국제결혼으로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국제결혼과 청소년 문제를 많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교육과 활동이 어디까지 가고 있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방향을 뻗어가야 되는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협업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20개 외국인 중앙부처와 주민자치센터와 이민 다문화 외국인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민간단체들의 협업으로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저의 내국인 국민,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과정, 중도 입국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까지 다 포함됨이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민 다문화 구성원입니다. 자, 이민과 다문화를 얘기하고자 하실 때는 출입국 관리 법률, 국적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난민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허가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을 수시로 알고 계셔야 어떤 내 옆에 누군가가 문의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답을 못 줄 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들과 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민 다문화 학문이고 다문화 활동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이민 다문화의 기본 모형은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이 어디까지 개척이 되어 있는지 한번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개의 외국인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각 엄마 나라의 캠프를 만들어내고 모국 탐방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 돼서 엄마 나라를 찾아가서 그 나라를 알고 와서 또 한국에 있는 오리지널 엄마 아빠 한국인이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학교에서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무 연수는 어디까지 와 있고 개발과 활동 지원 사업들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 직업 문화 체험과 가족 축제들 교육원 강의 활동들과 직업 전문 교육의 강화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과연 이런 필요 불가분의 교재 준비와 이런 교재들이 어디서 활용이 되어야 하고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소통의 봉사 활동이 학생 자치 활동으로 어떻게 연결 고리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서 겪어보지 않아도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이제는 자료화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의 교육 정책과 직업 방향 포럼을 통해서 젊은 층이 보는 다문화 정책과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할지 고령층에서 봤을 때 단일 민족만을 주장하는 고령층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키워야 될지 두 세대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 정책과 방안은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생활들을 자료화해서 그 자료화가 단체들이 모여서 단체들이 지자체에 소원을 내고 또 지자체에 계신 어른들이 중앙으로 올려줘서 하나의 기본 방향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서 내국인 국민과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을 어떻게 배출을 시켜야 할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러 들어갈 때는 그 학문을 해서 그 학문이 현장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어떤 이민 다문화 학문이 있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학부가 없이 석사에서부터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없이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철학이라는 개념을 자기의 길로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가 뭘까? 학교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서 한 사람을 소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의 길이란 교육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장 학문이란 거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이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상담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어디를 뻗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을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자기들의 강의안입니다. 강의안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분들이 위만 보지 않는
밑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의 방안들이 나와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읽고 쓰고 소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읽고 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정말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국제 변호사가 되려면 과연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국제 변호사의 내 고객, 내 상담이 누가 되어야 할까?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들어와서 전공을 찾아서 내 직업군을 찾는다라는 시점은 지나갔습니다. 초, 중, 고에서부터 대한민국을 기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생활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향후에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아가는 교육이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입니다. 각자의 활동에서 활동 이력을 잘 관리를 하셔서 하나의 한국어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에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학회가 54곳이 있습니다. 정말 문법까지 공부해서 우리나라어로 우리나라 학문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유학생이 나오고, 다문화 가정에서 3개 국어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와 엄마 나라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이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소속감을 높여주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듯이 이 소개서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학교 밖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공교육이 학교 밖 기관들에서 50%의 보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직업군에 관련된 인식들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게 직접적인 체험학습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강의 아니라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코로나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현장이 눈에 그려지면서 비대면 강의를 하는 것과 현장을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라고 했을 때 강의가 엄청난 차별이 나옵니다. 다문화사의 전문가를 이론과 현장을 갖추어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직업 체험학교에 가서 방글라데시인 30명을 앉혀놓고 한국어가 절반이 되는 사람, 한국어가 유창한 사람, 한국어가 아예 안 되는 사람, 그 30명을 앉혀놓고 다문화사의 전문가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으로 들어와서 17년이 되어 통역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국제결혼 가정 여성과 두 사람을 같이 동시에 강의를 들여놨을 때 너무나 유창한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적을 따서 동시 통역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생활을 하는 한국인이 된 한국 국적을 딴 분이 강의를 하면 방글라데시인 30명의 강의가 눈이 또롱또롱해집니다. 왜일까요? 깊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어디를 몰라서 한국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떤 거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걸 강의로 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방글라데시에서 왔지만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 이게 강의가 되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강의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지식 전달을 하는 겁니다. 기본을 갖추어 준 상태에서 지식 전달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국인 엄마와 아빠에서 태어난 다문화사의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30명한테서 강의한 강의 평가는 30%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국적을 따서 한국인이 된 중국계 다문화 가정 여성은 70%의 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시다시피 소통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밑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해서 외국에 가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을 게 뭡니까? 동양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쪽 사람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차별적인 시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가르쳐줘. 어떤 단체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집 주위에 방글라데시인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방글라데시인 한 사람을 내가 접하는 태도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바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이 돼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그 연구 활동을 전국 각 지역에서 봉사 활동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40만이라는 현재 체류 외국인이 어디에 어느 쪽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었을 때 자랑스러워 할까? 과연 태국이라는 나라를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효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단체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미지가 정해집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적응을 잘하고 만족스럽게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도처에 있습니다. 180개국이라는 나라에 749만의 재외 동포들이 이미 한국을 떠난 타국에서 그 서러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의 글로벌 인재가 돼서 지금 이런 상태에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각 나라의 글로벌 인재 한 분만이라도 한국에 와서 포르투갈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엄청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건 머리에 지식을 주입해 준다고 해서 습득이 되는 게 아니듯이 소통을 하고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이 지금은 많은 시군구 지자체에 형성이 됐고 지자체에는 80%가 외국인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요즘 시대에 우리는 외국인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받아들이는 자세가 누구부터 되어야 한다? 내국인 국민부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어라는 것은 유학을 와서 정말 한국인과 똑같은 한국어 유창한 수준으로 전문적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가 있습니다. 자, 이민 다문화 학문은 한국 사회 이해와 사회 통합이라는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을 합니다. 엄연히 한국어 강사와 한국 사회 이해와 사회 통합의 강사는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한국어 교육은 한국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한국 생활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한국 국민이 제일 먼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54개가 되는 한국 학회들이 왜 전부 다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한국어 학교들이 왜 외국에만 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회의 토요학교라든지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라든지 카톨릭 신부님들의 외국인 근로자 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공기관에서 못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학교의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그 규모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식이 달라지고 그 의식과 똑같이 학교 밖에서 50%가 교육청에서 인정되는 마을 교육과 현장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교사와 학부모님과 교사 학생들의 무게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외동포들이 필요합니다. 자, 재외동포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외동포들이 과연 한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료화 시켜주지 않으면 왜 한국 사람들이 재외동포를 위해서 이 청을 만들어줘야 될까?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초청 강의들이 학교 밖 현장에서 모든 기관들에서 나라를 알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밖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교육부와 각 기관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이 나라별 들어오셔서 직업 체험 교육이라든지 각 학교 안에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라를 소개할 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재외동포들이 들어오셔서 살아온 인생 역사를 강의해 주셔도 좋고, 포르투갈에서 30년 살아오시면서 포르투갈에서 겪으신 생활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본인이 보는 눈으로 영어가 부족하지 않아도 한국어 하나만 가지고 거기서 영어가 안 돼서 포르투갈어가 안 돼서 어떻게 버텨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글로벌 인재가 됐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직업군들이 지금 필요할까요? 그 직업군에 대한 방향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상담입니다. 자, 우리가 다문화 가정 상담을 할 때 깊숙하게 폭력을 당했다라든지 이혼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든지 비자 관계에서부터 상담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냥 옆에서 사는데 색깔이 다른데 어느 나라에서 왔지? 그 나라를 알려고 하는 자세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정 상담, 다문화 사회 전문가 교육자, 재외공간 사증 담당 행정사들, 투자이민 상담사들, 이민자 적응 지원 행정사들. 자, 한 가지 예로 이제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가 만들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 콘텐츠 개발 사업들이 각 연구원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유학을 온다든지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러 들어오실 때는 한국어가 4급 이상 기초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과연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울 이런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제조업에 근로자로 왔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조업에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제조업에서 사고가 났다. 그 사고를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제조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의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미디어도 발달을 했지만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엄청난 많은 컨텐츠 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어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50대 50입니다. 한국어를 기초를 잡아줄 한국어 교재를 발굴할 교사들과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조업이면 제조업, 외국인이 많이 가는 곳, 농어촌이면 농어촌, 그 기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어 활용 방법을 해줄 거기에 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발족을 해서 교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가 이런 직업군들을 소개를 해서 학생들이 습득을 해서 이 분야로 나갈 수 있게끔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학교 밖 교육이 강화되는 지금 시점에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자기 개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각 교육청에서 다문화 나라들이 최소한 16개, 20개 나라들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본인이 모르면 정보 전달도 안 되고 담당 역할을 배분을 못 합니다. 이런 와중에 장학사님과 교육청에서 큰 역할들을 이루어 줍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가 아닌 학교 밖의 마을 교육으로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매뉴얼로 어느 안내소를 찾아가라. 여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교육자가 해주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소통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어떤 전문가의 역할 도움 없이도 옆에서 내 주위에서 하나하나씩 일구어 갈 수 있고 그 터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재외 동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외국을 못 나가는 이 시점에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여권 하나를 못 만들어 보고 외국 여행 한번 못 가본 학생들이 과연 이중언어를 하는 우리가 그렇게 무시를 하던 그 학생들이 3개 국어를 해서 커 나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같이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란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난 한국 오리지널 한국 학생들도 기본적인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별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한국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미국 가서 차별을 받듯이 한국에 와서 외국인을 봤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받드는 거는 절대 차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일까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찾아온 분들이 가장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한국어를 못했을 때 차별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차별은 어떤 것도 받아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를 좋다고 우리나라를 알고 싶어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이주를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 한국인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해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자기 나라를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때 한국 사람들이 접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은 언어에서부터 나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얼굴이 까맣건 얼굴이 하얗건 노랑머리를 가졌건 차별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영어를 못해서 차별 받았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다른 차별은 어떤 것도 저희가 나눠 가져서는 안 되지만 제발 부탁드리는데 한국어가 한국 사람이 전달을 할 수 있는 소통 언어로 한국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한국어 학자님들과 한국 사회 이해와 사회 통합을 한국어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한테 기저의 문화와 생활로 알려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국어가 잘 되어 한국 안에서 한국어가 유창하게 돼서 한국어를 알아가는 이주민들이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나라 안과 밖에서 정착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막상 이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하는 와중에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이 안 됩니다. 통역사를 다 붙일 수도 없고 뭐가 안 됐다라는 겁니까? 한국어가 무조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포르투갈어, 방글라데시어, 러시아어 다 좋습니다.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고 한국 생활을 알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을 때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문화들을 우리 생활 터전 안에 하나씩 내 고객으로, 내 상담자로, 내 주변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이고 활동입니다. 이민 다문화 학문과 활동의 별다른 정책과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터전 안에 180개 나라가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본을 다져놓고 큰 심포지엄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정책과 방향은 이겁니다라고 너네 독일의 문화를 우리가 큰 세상을 많이 봐야 그 큰 세상의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듯이 우리의 기본이 없는데 모든 나라의 우수한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가져오더라도 그 나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재외동포들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책과 방안을 쏟아부을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하는 게 중앙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 포럼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재외동포님들에게 하고 싶은 게 기관을 만들어 달라. 중앙부처를 만들어 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밖에 있지만 그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젊은 청소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모델 사례들을 글로벌 인재 모델들을 재외동포 포럼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재외동포가 투표권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하는 역할들이 자료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민 다문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이런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키워야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0분이 지체된 관계로 일단 내용을 조절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없는 관계로 50분이 되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님들한테 하나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 38가지의 비자 타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70%, 80% 이상의 인력이 노동자입니다.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16개국입니다. 지금 임금 체불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90%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시점에 영세적인 농번기와 농한기 그리고 외국인 인력센터에서의 소개 이런 거를 다 넘어서 정주를 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로 상주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F4 재외동포 비자나 F5 영주 비자를 장기화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한국 안에서 상주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개척할 수 있게끔 재외동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50분 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못했고요.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체류하고 있는지 240만입니다. 180개 나라에 749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나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더 많은 인구들이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인과 한국인으로 또 외국인으로 같이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